요걸 한번 봅시다. 이게 이제 근대 민법에 3대 원리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나폴레옹 민법전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세 가지 법칙이 있고 이게 한참 동안 유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번 돈은 내 거다. 노직이 그런 말을 했죠. 자연에 내 노동이 들어가서 쇠고가 됐으면 내 거다. 이게 취득의 원리. A라는 사람이 나한테 줬거나 내 돈 주고 샀으면 내 거다. 이게 이제 이전의 원리. 세 번째는 뺏어온 게 아니고 합법적으로 가져왔으면 내 건데 불법적으로 가져왔으면 돌려줘야 된다. 이게 교정의 원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소유권은 절대적으로 내 거니까 국가든 누구든 함부로 내 소유권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안 되는데 이게 공공복리라는 게 생겨요. 공공복리. 그래서 전체적인 이익을 위해서는 네 거를 내가 뺏어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보상만 해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게 코로나 때 영업 정지. 전체 이익을 위해서 네 재산권을 건든 거잖아요. 영업의 자유를 보상해주면서. 사적 자치는 뭐냐면 우리 둘끼리 한 계약은 우리 마음이다. 근데 이제 강자하고 약자가 생기다 보니까 약자는 계약에 있어서 유리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뭐 최저임금제도 같이처럼 아니면 그 노동시간처럼 사적 자치 원칙에 강행법규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야, 니네들이 아무리 계약했어도 이자제한법상 몇 % 이상 되는 계약은 무효. 뭐 이런 식으로 너무 부분에서 법이 개인 간의 약속에 껴든단 말이에요. 과실 책임의 원칙은 고의나 과실이 없으면 책임지지 않는다는데 이제 무과실도 책임을 합친다는 거야. 네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책임을 지거나 법에서 제일 어렵게 나오면 입증 책임이라는 게 되게 어려운데요. 이 입증 책임 문제가 나오면 법칙문에서는 킬러예요. 이게 되게 어려운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죄인데 입증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보통 피해자한테 있거든요. 쟤가 날 때렸어. 입술이 터졌어. 말도 못하겠어. 아파. 피 나왔어. 병원 비틀었어. 그럼 여기서 두 가지 문제가 생기죠. 폭력행위, 형법에 대한 문제가 생기고 손해배상, 민법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폭력행위는 공법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얘가 깜빵 가는 거고 민법행위는 내가 보상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둘 다 과실이 있어야 과실 이상의 것이 있어야 돼. 고의는 뭐 당연한 거고. 근데 과실이 없는 경우에 위증 책임이 나한테 있단 말이에요. 얘가 날 때렸기 때문에 내가 다쳤다. 그럼 제가 때렸다는 것도 내가 입증을 해야 되고 물론 때렸다는 거는 이제 검사가 입증을 하는데 이 사람이 내가 안 때렸다는 걸 입증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CC카메라 모두 때린 장면을 갖고 와야지 검사가. 내가 안 때렸다는 걸 입증할 필요 없어. 입증 책임이라는 게 되게 쉽지가 않아요. 제가 때렸기 때문에 내가 다쳤다는 걸 입증하는 거예요. 이런 건 너무 간단하니까 쉬운데 대표적인 게 뭐였었냐면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에요. 가습기 살균제를 연락에 틀었더니 애들이 막 죽었단 말이에요. 되게 유명한 사건이잖아요. 그러면 죽은 사람이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죽었다는 걸 어떻게 입증하냐고. 화학자도 아니고. 이해됩니까? 의료사고 같은 경우에 입증 책임이 전환이 생기는데 수술 중에 우리 아이가 죽었어. 의사가 잘못됐다는 걸 일반인이 어떻게 입증을 해? 의료 기법 하나도 모르는데. 그렇게 입증 책임이 문제가 생기면 실제로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이 거의 없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는 입증 책임의 전환이라는 게 생겨요. 우리 가습기 살균제가 안전하다는 걸 입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주의 의무를 다했다는 것을 누가 인정해야 돼? 의사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전문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제조물 책임 같은 경우도 비슷한 케이스인데요. 잘 볼게요. 이거 풀어보세요. 아니, 풀어보지 마. 읽어봅시다, 이거는. 현대 산업사회에서는 주로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결함 상품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소비자의 피해도 발생한다.
이런 경우에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제조물의 제조 과정에서 제조자의 과실이 있었고 그 과실에 따른 결함으로 피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입증 책임이 딱 나오죠.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입증 책임이 나오면 뭐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이거 킬러다. 잘못 임금은 5독 들어간다. 잘못 임금은 입증 책임 문제가 나오면 5독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데요. 지난번에 여성들을 보호한다고 해가지고 동의하에 성관계를 했느냐 아니면 강제로 했느냐 이 입증 책임을 남자한테 부여를 하려는 법이 시도되다가 법무부 장관이 거절해가지고 시도가 안 됐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그때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 때인데 국회 연설하는 장면이 그거였는데 만약에 성관계를 맺었는데 3개월 있다가 나 그때 원하지 않았어요 라고 여자가 얘기하면 남자가 원했다는 걸 어떻게 입증하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면 성관계를 맺은 다음에는 남자는 언제나 잠재적 범죄자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원하지 않았다는 거를 여자가 입증하려고 그러면 내가 다쳤다, 뭐 했다, 거부를 했다, 이걸 여자가 입증하면은 말이 되는데 입증 책임이 남자한테 전환이 돼버리면 저 사람이 내심의 의사를 내가 어떻게 하냐 말이야. 내심의 의사를. 그러니까 저 사람이 원하지 않았다는 걸 입증하는 거는 무지하게 힘들다는 거죠. 그 사람이 내심의 의사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았다는 거는 내 마음이니까 내가 설파를 하면 되는데 내가 입증 책임을. 그래서 입증 책임이 바뀌면 완전히 반대편이 입증 책임을 갖고 있는 쪽은 엄청 불리해지는 거예요. 이해됐죠? 제조물에서는 입증 책임이 전환이 되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 잘 들어볼게요. 그것은 상당히 어렵다. 이에 소비자가 쉽게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조물 책임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제조물 책임법은 제조업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생명, 신체,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제조업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률이다. 이 법이 적용되는 제조물과 제조업자의 범위를 살펴보면 제조물은 공산품, 가공식품 등의 제조 또는 가공된 물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의 모든 물품이 포함된다. 또한 중고품, 폐기물, 부품, 원재료도 적용 대상이 된다. 그러나 미가공 농수축산물은 원칙적으로 제조물의 범위에서 제외되는데 농수축산물 등 1차 농산품에까지 확대할 경우 농업인 등이 쉽게 소송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연대책임 조항에 의해 유통업자와 가공업자의 과실에 대해서도 불공정하게 책임을 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네 소고기 먹고 내가 아팠어. 그럼 소를 만든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고기를 장조림으로 만든 통조림을 먹고 배가 아픈 거하고 생 소고기를 먹고 배가 아픈 건 차이가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쌀을 먹고 배가 아픈 거하고 쌀을 튀긴 음식을 먹고 배가 아픈 건 달라요. 쌀을 튀긴 거는 가공한 거고 쌀 자체는 1차 생산물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손해배상의 책임 주체인 제조업자에는 부품 또는 완성품의 제조업자, 제조물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 수입자, 자신을 제조자 혹은 수입업자로 표시한 자가 포함된다. 표시한 자.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조물의 공급업자도 해당된다. 공급업자. 제조물 책임은 제조물의 결함이 존재하는가 여부에 의해 결정되는데 결함의 유형에는 제조상의 결함, 설계상의 결함, 표시상의 결함이 있다. 제소상의 결함은 제조업자가 제조 또는 가공상의 주의 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 또는 가공됨으로써 안전하게 되지 못하게 경우며 설계상의 결함은 제조업자가 소비자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설계했다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아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표시상의 결함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 지시, 경고 또는 그 밖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해당 제조물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그런데 피해자가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원칙적으로 제조물의 결함 사실과 손해 발생의 사실, 그리고 제조물의 결함과 손해 발생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자, 결함 사실 이게 1번.
그 다음에 2번 손해 발생 이게 2번 3번 바꿔줘요. 인과관계 세 가지를 인정해야 돼. 그래서 제조물 책임법은 소비자가 제조물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 입증되면 해당 제조물 자체에 결함이 있었고 그 결함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하고 있다. 입증 책임에 전하려고 했죠. 나는 이거를 정상적인 방법으로 썼어. 예를 들어서 라이터 같은 거 보면 제조물 책임자의 범위 이렇게 써 있거든요. 라이터를 이게 정상적으로 탁 켰어. 그럼 불이 이만큼 와야 될 거 아니야. 탁 켰는데 확 올라온 거죠 이게. 그래서 여기 확 타버린 거야. 정상적으로 썼는데 된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막 뜨거운 걸로 가열을 하고 막 찍고 이러다가 터진 거야. 이건 정상적으로 쓴 게 아니잖아요. 내가 정상적으로 썼다는 것만 증명하면 반대편이 우리께 문제가 없었다는 거에 입증 책임이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야. 원래 과실책임의 원칙은 내가 썼는데 이게 비정상적인 제품이었다는 걸 누가 입증해야 돼요? 내가 입증해야 되는데 이 제조물에서는 만든 사람이 우리께 문제가 없었다는 걸 입증해야 된다는 거죠. 항상 입증 책임이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계속 읽어볼게요. 한편 제조물의 결함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제조업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입증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입증 책임의 전환. 첫째,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하지 아니한 사실. 둘째,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때의 과학, 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 셋째,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에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제조물의 결함이 발생한 사실 등이다. 그 밖에 원재료 또는 부품 제조업자의 경우에는 해당 원재료 또는 부품을 사용한 제조물 제조업자의 설계 또는 제작에 관한 지시로 인해 결함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면책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도 적절한 피해 예방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주의를 기울였다면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결함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는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제조업자의 배상 의무는 피해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에 대한 것으로 한정되고 결함이 있는 제조물 자체는 민법에 따라 유통업자나 판매업자에게 구제받아야 한다. 예컨대 결함이 있는 녹즙기로 인해 손을 다쳤을 경우 치료비는 제조업자에게 배상받고 불량품인 녹즙기는 판매업자에게 환불받을 수 있다.